今日はですね、第241回ですね、あのユン・ソギョル、退陣非常行動と、三洋連隊、ですので、というタイトルで、三洋連隊の、活動家で、非常行動でも、政策チーム長かな、ちょっと説明してもらいましょうね。で、活動されたキム・ジョンさんから、この間の動きですね、ちょっと裏と言ったらおかしいよ。なんて言えばいいのかな。新しい動きについて話をしてもらおうと思います。초록색 좀 자기소개도 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설명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호라고 하고요.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경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キム・チョホと言います。3、4連隊いくつかのパートが分かれています。そのうちの、民生、民の生活ですね。人々の生活の経済というチームで、働いているそうです。참여연대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에 하나고 국회라든지 정부, 검찰, 사법부 같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3、4連隊はですね、韓国の代表的な市民運動で、国会あるいは、検察、司法部といった権力機構ですね、権力を持っている部分を監視をするという活動をしています。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민생경제팀은 이제 경제 권력, うん、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상인, うん、 그다음에 통신, 소비자 보호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張さんが働いている、民生経済、というところでは、大企業の活動に対する監視、また、普通の商人、あるいは消費者の権利の保護などの活動をしています。그래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들 이런 파산 회생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일본 단체들하고 연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うん、ですので、登録金を半分にしよう、あるいは、いわゆる、経済的に破綻してしまった、庶民というかな、自営業者を救済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日本の市民団体とも協力して活動しています。일본 시민단체는 어디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주로. 아는데 있어요? 주로는 저희 그 채무자 관련해 가지고 그 저희도 이제 파산회생 변호사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 변호사 모임이 일본 변호사 모임하고 같이 세미나도 같이 매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활동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うん、債務、借金ですね。この問題に関しては、日本の弁護士のグループがあります。そことですね、毎年、定期的に共同のセミナーも行っているそうです。また、確かね、日本のサラ金が韓国に進出したんだよね。일본에 사라킨란가 알죠? 소비자 금융. 네네.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예, 뵙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갔어요. かなり前だけどね.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하고 한국이 제도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うん、 서로 교류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うん、日本と韓国、やはり制度が似てるので、様々なこういう交流というのが盛んに行われています。뭐 조호 씨는 어떻게 해서 참여연대에서 활동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한국에서는 그 대학생 때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참여연대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ですね、僕が今どのようなきっかけで活動を始めたのか、
いうと、大体韓国の場合はですね、学生運動ですね、大学の自治会運動などをしていて、その中で様々な市民団体に興味を持ち、いわば、市民団体に就職をしたというと、こう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ね、 그 참여연대가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이런 제도 개선이나 うん、 법을 바꾸는 일을 많이 해서 うん、 참여연대가 이제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잘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張さんは、法律を専攻したそうで、やはり、産業連帯というグループ団体がですね、制度の改善というのを要求するわけですよね。法的な制度。ですので、自分が勉強したことと合ってるんではないかと思って、ここに入ったそうです。で、合ってますかと、ちゃんと、自分の、なんとかな、考えと産業連帯の活動というのは合ってるのかと、一致してるのかと聞いたら、うん、一致してると答えてくれました。はい、わかりました。그러면 화면 공유하시고, 또 이렇게 네. 제가 일본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하지는 못해서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시게 구글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すごいな。本当に。ですね、張さん、日本語はできないそうですけど、Google の翻訳機で、ちょっと不自然なところもありますが、それは勘弁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はい。 12상 비상계엄이나 저희 비상행동 관련된 활동은 이미 그 전에 몇 번 들으셨다고 해서 오늘은 사회대 개혁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戒厳令、そしてその後の戦いについて今まで、皆さん聞いて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社会大改革運動ですね、その問題と、最近の状況について、この2つを、お話しします。 저는 이제 비상행동에서는 정책기획팀에서 일했고요. うん、 정책기획팀은 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짜고 주요 구호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입장문을 작성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じゃあ、そうか、そうか。非常行動、緊急行動では、政策、計画チーム長、で特にですね、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たのかというと、様々な、状況の変化がありますよね。それに対して、この非常行動、緊急行動がどのような立場なのかというのをまとめて整理をして、それを発表するという、活動を担当したそうです。 이 밑에 유튜브 링크는 비상행동이 6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下にある YouTube のアドレスはですね、この、すみません、僕、非常コードとずっと言っちゃってるので、非常コードをね、ここ、の YouTube です。この間の運動をまとめた動画がありますので、後で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오늘은 주로 6월 21일에 진행했던 토론회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うん。今日はですね、僕の方から実は6月21日に、ここで見るような人たちがたくさん集まって討論会が行われたんですよね。で、この討論会についてちょっと教えてくださいと頼んだので、これを中心に、報告をします。 6월 21일에 있었던 토론회 사진이 이건데요. 그 숫자 4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これが21日の討論会の様子です。数字4つで説明ができます。 6월 21일 요건 이제 그 토론회가 진행된 날짜고 여기 1000은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해 주신 시민들의 숫자입니다. この、6月21日の下にある1000というのは、この討論会に参加したいと申し込んだ市民の数です。
더 많은 분들을 사실 초대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실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200명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중에 207분의 시민분들이 참여해 う 주셨어요. んで、多くの人を招待したかったんですが、このような行動ですね、室内で行ったので、200人規模ということで、選びました。ですので、当日は207名市民が参加をしました。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207명을 선정할 때는 나이라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성별, 그다음에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で、この207名を選んだの時はですね、性別であったり、年齢、あとは住んでいる地域ですね、こういうのを考慮してバランスが取れるように選びました。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간 정도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111개의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この日1時から午後1時から6時まで討論会が行われました。その結果、111の課題というのが、この討論会の結果としてまと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토론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 토론회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討論会の結果を説明する前にですね、この討論会がどのように行われ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説明をします。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去年の12月3日、ユン・ソギョル前大統領は、非常戒厳令を宣言しました。 윤석열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ユン・ソギョルはですね、憲法秩序のためと言いましたが、実際に行った、国会に軍隊を投入しましたね。これは憲法違反ということは明らかです。 그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것을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韓国の法律ではですね、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たとしても、国会がこの宣言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근데 국회 그 해제 결의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이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この解除決議をするため、この国会をですね、妨害する、実力で、やめさせるという権限というのは大統領にはありません。 게다가 오른쪽 사진 보시면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잖아요. 한국의 최정예 부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을 아무도 무장하지 않은 국회에 한밤중에 헬기로 투입을 했던 것이죠. 右側の写真ご覧になってわかるように、完全武装した軍人が全く丸腰の、国会のスタッフであったり、あとは、書記ですね、国会議員書記、秘書ですね、などを相手にして、このような形で、国会に突入しようと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기도 했고, 국회의장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このように市民は投稿者を素手で防ぎます。で、また、右側の写真は国会議長です。このように壁1.7、8メーターぐらいあるかな、その壁を乗り越えました。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다음날 아침인 12월 4일부터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翌日の朝からですね、市民団体、市民社会は、ユン・ソギョル退陣を求めるさまざまな行動を行います。 그래서 비상행동은 12월 11일에 활동을 시작했고요. 6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해산을 한 상황입니다. この非常行動、これは緊急行動になっていますが、
これは12月の11日に、スタートし、今年の6月10日に終わりました。 참가한 단체는 처음에는 1,500개 정도였고, 마지막에는 1,739개까지 늘어났습니다. 参加した団体が最初1500ほど集まりました。で、最終的には1739の団体がここに参加をしました。 비상행동의 활동 목표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의 즉각 퇴진, この活動目標が3つあります。まず、ユン・ソギョルの退陣。두 번째는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 2番目が内乱に関連した犯罪者の処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데,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3番目、今日お話しすると思いますが、社会を変えるためですね、これの実現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이 비상행동의 풀 네임이에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니다. で、一番上にあるのがですね、この非常行動のフルネームですね。ユン・ソギョル即時退陣社会大改革、非常行動、緊急行動というのが、この、団体の正式名称です。 이 이름을 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17년에는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이었거든요. このタイトルを決めるのにですね、団体名を決めるのに多くの議論がありました。で、実はですね、もう覚えている方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2017年のパククネ退陣の時は、国民大行、国民、뭐였죠? 국민행동. 国民行動という、国民という名前が単語が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번에도 이름 초안은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 비상행동이었어요. で、ここもですね、実は最初は、ユン・ソギョル即時退陣、国民非常行動という名前でした。 그런데 논의를 하면서 사회 대개혁이 들어가고 국민이 빠진 것이죠. で、議論をしている中で、社会大改革という言葉が入り、国民という単語がなくなりました。 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박근혜 때 퇴진을 시켜도 우리 사회는 바뀌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회 대개혁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パククネの時に、パククネを引きずり下ろしましたが、世の中は変わらなかったという反省があります。 하나는 국민 비상행동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만 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이주 노동자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와 참여도 중요하게 된 거죠. で、これ、国民というのが、なくなった理由はですね、やはり最近、韓国社会は、韓国だから移住民と言いますですが、外国籍の人間、人たちですね、そういう人たちが数も増えましたし、その人たち、彼女らの声もちゃんと反映しようということで、国民というのを、なくしたそうです。 이러한 의미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사회대개혁 활동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で、このですね、問題意識というのは、後で説明しますが、社会大改革という言葉ともまたつながる問題です。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6개월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6ヶ月間の間に1000万人近くの人が参加をしました。 집회는 그러니까 비상행동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는 124일간 67회의 집회가 있었어요. 集会がですね、非常行動ができた日から、ユン・ソギョルが罷免されるまでの間、124日間の間に67回行いました。
이거 서울에서만 한 건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집회를 한 셈이죠. ですからね、これソウルでやったのだけなんですけど、2日に1回は集会を行ったわけです。그 집회마다 10,000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この集会は1万人から多い場合は100万人近く集まりました。전국에서는 100군데에서 1,800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全国でいうと、全国100カ所で1800回集会が行われています。 이번에는 집회도 집회지만 온라인 행동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서명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거기에도 15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で、今回はですね、このような集会と同時に、オンラインでの行動というのも非常に活発で、署名なり、声明などで、150万人が参加をしています。 이번 집회는 이제 밤샘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발언도 했는데 한 30분의 발언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今回のですね、集会は、徹夜集会というのもかなりありました。で、発言者、それ全部合わせると、1030人の人たちが集会で発言をしています。 수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도 함께 했고 저 같은 활동가들도 2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このボランティア、も1000名以上参加し、また、張さんのような、いわゆる活動家ですね、先住活動家というのも200人ほど参加しています。 이번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따로 뒀어요. で、今回ですね、社会大改革特別委員会という組織をその中に別個作りました。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고, 첫 번째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これは目標としてはですね、社会大学課題ですね、どういうものをするのかというのを作り上げるということと、それがですね、なぜ必要なのかというのを世論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口論化す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 정부에서 이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で、また3番目、これは本当大事なんですが、ユン・ソギョルの後に新しい政府ができます。その新しい政府に、ちゃんとこの社会大学のさまざまな課題をや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생각보다 이 목표를 이루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한 3월쯤에는 파면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이 결정이 한 달 가까이 늦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대개혁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빨리 파면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うん。これは非常に難しかったです。というのは、3月には、頭ぐらいにはもうユン・ソギョルが罷免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予想をしていたんですが、それが全然行われなかったわけですよね。結局最終的には4月の上旬でした。ですので、運動の中心が早くユン・ソギョルを罷免しろというところに、重心が傾いてしまって、この社会大科学の課題については、あまり集中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다 보니까 주로 언론이나 시민들도 누가 후보가 될 거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떤 정책이 중요하냐 이런 거는 좀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うん。で、大統領が罷免されると60日以内、2ヶ月以内に選挙をするという規約になっています。ですので、罷免されて同時に、マスコミもそうですし、世論もそうですが、誰が候補になるのか、大統領候補になるのかという方に、注目が集中してしまって、この社会大改革の課題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後退してしまいます。
그리고 2017년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개혁적인 정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2007年の時と同じようにですね、今年も今回も、民主党ですね、イ・ジェミョン候補が当選するだろうというのがほぼ確実視されていたので、この、いわゆる政策ですね、社会大学学のこの政策についてはあまり注目を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이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는 129개 단체에 18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106명이 그 과제를 집필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この大学、参加した人は129の団体で、189人の専門家が参加をして討論をし、106人がですね、まとめのこの文章を、テーマごとに書いています。2025년 2월 10일부터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사회대개혁 과제를 볼 수 있는 천만의 연결이라는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2月の10日からはですね、社会大学オンラインページ、1000万の連結というページを、ホームページをオープンします。 3월 8일에는 이제 두 달의 과정을 걸쳐서 사회대개혁 과제를 발간을 했습니다. また3月8日には報告書を発行します。 가로에 있는 건 이제 12개 분야에 118개 과제였어요. これは12の分野に118の課題をまとめました。 그리고 3월 9일에는 이 과제들을 가지고 시민 150명이 참여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3月9日には150人が参加して、この報告書の討論会が行われます。 3월 10일에는 이제 6개 정당하고 이 사회대개혁 과제를 이후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실천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で、またそのと翌日3月10日には、6つの政党と社会大改革を実現するための共同宣言というものを発表します。 4월 17일에는 8개 정당하고 이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月の17日には、8つの政党と共同政策討論会というのを行いました。 4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알리는 온라인 퀴즈 대회도 진행을 했고요. 1,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30 4月30日から5月25日までには、このオンラインでクイズ大会を行い、1500人が参加をしました。 그리고 6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21일에 광장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で、6月、3日ですね、大統領選挙があって、それを受けて6月21日に大統領会が行われたわけです。 토론회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 10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진행을 했고요. 24개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10人ぐらい内外の人たちが1つのテーブルを囲み、24のテーブルで討論が行われました。 이거는 이제 참 번역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스텝을 빼면 159명이었거든요. うん、 그분들을 성별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うん。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두고 뽑았어요. スタッフを抜かすとですね、参加者159人です。で、このように一番左の上から男性、女性、あとは、性別を特定しない、あとは40代未満、40代以上、非首都圏と首都圏というふうに分けて、配分して、行いました。 이렇게 뽑은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 또는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과도하게 어, 대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これはですね、一つの傾向に意見が偏らないようにしました。수도권단계 서울, 경기, 인천, 전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서울, 경기, 인천. この首都圏というのはですね、ソウル、キョンギ道、インチョン、この3つですね、この地域、非首都圏はそれ以外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한국은 비, 서울, 경기, 비, 인천의 인구 절반. 네. 비수도권에서 오는 분은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아,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응. 교통비하고 식비를 저희가 드렸어요. 아, 음, 그러면 좀 예산 들어갔네요. 예산이 한 6, 7천만 원 정도? で、参加した人には、交通費と食事については、出したそうです。ですので、これ会議をするのにも、6000万ウォンぐらい準備も含めてかかったそうです。음. かいいな。주제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うん。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で、テーマはこの一つ。イ・ジェミョン政府が優先すべき課題は何かということですね。그래서 이 옆에 이제 오른쪽에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각자 시민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 될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를 직접 쓰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거쳤어요. ですので、いろいろなこういうことを最初に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のを出して、で、それをまた、なんていうかな、選ぶという作業をしたわけです。그래서 처음에는 한 500개가 넘는 과제가 제출이 되지만 테이블에서 토론을 통해서 걸르고 걸러서 어, 최종 투표장에 올라온 과제는 144개였습니다. 一番最初は500ぐらいの課題というのが上がりました。で、それをですね、討論を重ねる中で、144の課題に絞り込みました。최종 투표할 때는 80%의 참여자가 동의하는 것만 うん。이 토론회에 채택되는 과제가 되는 거예요. うん。 그게 111개였고 うん。 80%를 얻지 못해서 떨어진 과제가 33개 있었습니다. うん。で、この144のうち、参加者の80%が賛成したもの、個数にすると111個です。これがこの結果として、採択されて、80%以下だったもの33ありました。これは、落選というか落ちました。うん。 저희가 최근에 이런 토론회를 이제 많이 진행했는데 うん。 사실 80%면 높은 기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과제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うん。 이렇게 저희가 좀 주제를 좁혔거든요. うん。で、実はですね、80%の同意というのは、それほど高いものではないで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144のうち33が落ちたということはなぜかというと、大事な政策ではなくて、一番最初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初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策は何かというふうに聞いたため、このような結果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떨어진 게 뭔지 엄청 궁금하실 텐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どんな、この課題が落ちたのかというのも気になると思うので、後で紹介します。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0개의 과제는 이렇게 10가지가 나왔습니다. うん。で、最も多く同意を得た10ですね。ここにあります。内乱性に対する徹底した捜査と法の執行。うん。内乱、암- 検察。うん、高いですね。大体だな。 아무래도 이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うん。열린 이제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내란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확실히 가장 많았고요. うん。やっぱり内乱に関する、ものが多いですね。もう上の6つが内乱に関するものですね。노동자들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うん。언론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労働者の問題、あるいは言論の問題というのも、非常に多く同意を得たものですね。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해보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과제가 약간 추상적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요. うん。구체적일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うん、でやはりですね、これやってみると分かったんですが、具体的なものほど落ちてしまい、どちらかというと抽象的なものほど多くの人の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傾向があります。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약간 과제가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는 과제라기보다는 그냥 방향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ですので、ここにあるものはで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抽象的で、課題というよりも方向性ぐらい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 보통 이런 토론회는 길게는 일주일, 또 짧게는 2박 3일 동안 うん、 숙식을 하면서 사실 보통 진행을 하는데, うん、 이번 토론회 이제 하루에 전국에서 온 시민들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うん、 아무래도 토론 시간이 짧고 うん。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제가 좀 추상적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うん。韓国ではこのようなですね、ラウンドテーブルといえばいいんですかね、討論のためのこういう討論会、長いと1週間ぐらい、短くても2泊3日とかね、泊まりがけでやるという場合が多いんですよね。で、今回はもう泊まりがけ、日帰りで、1時から6時、5時間ですか。で、やったので、結局出てきた結論というのが、どちらかというと抽象的な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분야별로도 과제를 정리해 봤는데요. 17개 분야가 있었고, 이 오른쪽에 적힌 거는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과제를 정리한 겁니다. 分野別の課題ですね、17がありますが、それで一番大きくできた、一番最優先だと言われたのが、ここにあるものです。그래서 분야만 보면 내란이라든지 민주주의, 경제, 복지, 노동, 국어 이런 분야들의 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で、分野別にすると内乱の終結、あるいは民主主義の強化、回復、あるいは経済、福祉、労働、住宅というのは別個に出てくるというのはやっぱり韓国ですね。うん。気候変動、기후 위기, うん、그다음에 개헌, うん、그다음에 인권 문제, うん。뭐 그다음에 농촌 문제, 교육 문제 등 うん。 다양한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またね、危機や憲法改正の人権の問題、あるいは地域の均等発展、農村と教育問題なども出ました。그리고 아무래도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またセウォル号なりイテウォンの惨事がありますね。ですので、こういった生命安全機能、こういった安全の問題、あとは外交の問題、権力機構の改革、あるいは歴史、メディアなどが出てきました。 이게 이제 떨어진 과제들입니다. 주로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든지 또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자 う 또는 ん。정년을 연장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구체적이네。음, で、ちょっと僕今具体的だねと言ったんですが、これが落ちたテーマですね。定年の延長で本当に非常に具体的な問題というのはむしろ落ちちゃいましたね。그래서 저희는 이 과제들을うん、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전 정부로부터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이런 위원회가 보통 생기는데 음. 이번 이재명 정부는 파면으로 들어선 정부다 보니까 그 앞에 인수받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うん。イ・ジェミョン政府の場合はですね、多分皆さんご存知と思いますが、選挙で当選してすぐもう仕事に就いたわけですね。引き継ぎがありませんでした。ですので、今、この国政、国政委員会というのかな、という政策どうするのか、今後5年間という特別チームがあります。で、そのチームに、この討論会の内容を伝えたということです。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끝내고 그 이재명 정부의 123가지 개혁 그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うん。 근데 이제 좀 추상적으로 발표를 해서 うん。 저희가 요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うん。先週ですね、国政企画委員会という、いわゆる引き継ぎ委員会の代わりになる特別委員会の報告会がありました。で、報告された内容自体ですね、もうちょっと精密にチェックをしないと、私たちの討論会で出された課題が、どのように盛り込まれているのか、盛り込まれていないのかという分析ができると思います。うん。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 うん。 그때는 저희 요구사항이 한 3, 40% 정도가 그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몇 프로요? 30%? 30%에서 あ 40%. 그러니까 あ、상당히 적은 う숫자죠. ん。음. 文在寅政権の時にも似たような活動をしたんですが、その時はだいたい30%から40%ぐらいが、文在寅政権の政策として取り入れられると、あまり高い数字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왜냐하면 박근혜 퇴진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집회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뒤에서 지원하는 うん。 형태였기 때문에 이 과제들이 자신들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うん。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パク・クネ退陣の時は民主党というのはですね、前面に立た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すので、支援をするという形での活動だったので、あまりこの私たちの要求に対しても、非常に、なんていうかな、他人事というか、そういう態度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음. 그런데 이번 윤석열 퇴진 과정에서는 실제로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집회에도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참여했어요. うん。それに比べると、今回のユン・ソギョル、退陣の運動では民主党の、国会議員も、あるいは党員も非常に積極的に参加をし、また実際に弾劾のためのさまざまな活動をしました。 그렇다 보니까 이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 이 うん。 사회대개혁 과제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ですので、非常に数多くのですね、課題というのが、イ・ジェミョン政府の、課題として取り入れられ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ます。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선정한 과제들의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で、今回のね、私たちがまとめた課題には特徴があります。 이건 아까 그 처음에 비상행동의 이름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で、これはですね、非常行動の、名前とですね、やはり、関連する内容というの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내란 청산과 관련된 과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やはり内乱をどのように終結するのか、生産するのかという要求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윤석열 씨가 검사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검사들을 중용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이나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엄청 탄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어요.またですね、警察改革ですね。ユン・ソギョルが元検事でありますし、検察権力が非常に恣意的に労働運動であったり、市民運動であったり、あと、今まで弾圧してきましたね。そのため、検察の改革が重要だということが主張されています。 2017년 박근혜 퇴진 때는 재벌 대기업들이 뇌물을 줘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재벌 개혁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パックネ弾劾の時はですね、結局、大企業が賄賂を送るというのが明らかになったので、大企業の改革ですね、財閥の改革というのがメインになったんですが、今回はやはり検察をどのように改革するのか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きたことです。 그리고 이번 비상행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나왔고, 광장에서 발언한 사람들도 여성이나 성소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また今回のですね、要求の課題の中でも、女性と性少数者の人権の問題ですね。で、これ実際に広場の中での発言を見ても、女性、あるいは性少数者の発言というのが非常に多かったです。これも特徴と言えます。 그리고 2017년 박근혜 퇴진 때와 비교해서 집회도 물론 많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またですね、やはり17年のパク・クネ退陣と比べると、オンラインでの参加というのが非常に、活発だ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2017년 당시에는 주로 집회를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할 필요가 많이 없었거든요. そうだね。어, 2007年の時はですね、光化門、あとは光化門の裏にある青瓦台、ここがポイントだったので、移動す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번 집회는 광화문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이 있는 한남동, 그 다음에 농민들의 트랙터가 가로막힌 남태령, 국회, 다양한 지역에서 집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SNS로 빠르게 집회 소식을 공유하고 모이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で、今回それに比べるとですね、集会の場所というのはもっと多かったわけですね。まず国会前がありましたし、農民のデモによって、行われた南テリョンの峠、あるいは、大統領の公邸のあるハン南道、そしてもちろん光化門、カンファ門、憲法裁判所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でいろんなところで集会があったので、SNS による情報の共有というのが非常に活発に行われました。 그렇다 보니까 사회 대기업과 관련된 활동도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많은 의견을 내고 うん。 많이 참여했습니다. ですので、この社会大改革の課題ということに関しても、多くの市民がオンラインで参加をして意見を述べ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그리고 2017년에는 정당들이 이 사회대개혁 과제를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통의 과제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民主党도 참여했어요? 민주당도 참여는 했고, うん。 다만 이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진 않았어요. まあ、 이상하게, 좀 주장 세게 하면 좀 이상하고, 네. 민주당が주장만 하면 좀ですね、政党が一緒に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17年の時はそうでなかったんですが、今回政党が参加しています。で、僕が民主党も参加したのと聞いたら、民主党も参加したけど、積極的にはまあ発言などはしなかったと。で、まあ民主党が 음, 発言しちゃうとね、圧力の中、음. 民主党 그래서 が 저희 있는 게なんで、 사회대개혁 과제가 12개 분야잖아요. うん、 상당히 이제 분야가 넓은데, うん、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음, 이를테면 내란 청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이슈에는 민주당도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음, 뭐 성소수자나 여성 인권 보호라든지 음,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음. 지지자들 그리고 광장 시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まあ、そうか。음. ですけど、例えば民主党で言うと、内乱の、清算であったり、検察改革であったり、言論改革ですね、こういうのには非常に民主党積極的に参加をしたそうです。で、ところがですね、女性と性少数者の人権となると、消極的だったので、他の参加者からいろいろ批判をされたそうで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들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このようなですね、課題というのが、イ・ジェミョン政権が今後どのように実現するのか、ちゃんと、答えるのか、あるいは無視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チェックを今後も続けていきます。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日本にいる皆さんもですね、多く興味を持っていただいて、応援して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します。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私が準備したのはここまでです。どうも。よいしょ。はい。ね、小松だ。はい。ということで、時間ぴったり。あと、20分ぐらい、20分、30分質疑応答をしましょう。앞으로 20분,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ですね、ちょっとね、今日のテーマとは違うんですが、ごめんなさい。僕がずっと前から疑問に思っていることがあったので、一つ聞きます。그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12.3 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죠. 집회나 촛불 행동의 모임 음.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12.3 비상계엄 전에 윤석열 반대 활동했던 단체가 이제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음, 하나가 이제 촛불행동이고 거기는 주로 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음, 단체로 음.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ですね、12.3の前にユン・ソギョルの退陣を求める運動というのが大きく分けて3つほどありました。で、そのうちの1つがですね、ろうそく行動、チョップルヘンドンという団体で、どちらかというと民主党支持者のグループ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또 하나는 민중공동행동이라고 해서 주로 노동, 농민, 빈민 이런 단체들이 또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하나의 운동 기구가 있었고요. あ 또 と、하나는 이제 うん 시민사회 단체들을 うん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うん 그래서 그 거부권을 반대하는 또 운동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큰 운동 기구가 이미 12.3 계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で、あと残り2つがですね、民衆共同行動というのが、労働組合とか農民団体とかいうところで行われ、また、市民団体を中心にですね、ユン・ソギョルが拒否権を使いましたよね。で、拒否権を乱発するのは問題だという、これに対する反対運動をするグループ、約この3つがありました。그래서 비상행동은 그 거부권을 거부하는 행동, 그리고 민중공동행동 두 개가 합쳐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촛불행동도 비상행동에 들어오긴 했지만, 집회나 이런 걸 따로 했어요. うん。で、この非常行動にはですね、2番目の民衆共同行動と拒否権行動、この2つが合体してできて、ろうそく行動もですね、チョップルコ、も参加しましたが、ろうそく行動の、集会というのは別途ですね、開いていたということ、別途開いていた時もありました。음. いえ、いえが済んだ。理解できました。はい。ということで、
はい、皆さん、長い間市民団体で活動され、また、今回の、ユン・ソギョル弾劾の中でもですね、全体を多分まあ見渡すことができるところにいたと思うんですよね、張さんが。いろいろ質問をぜひ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さあ、さあ、どうでしょうか。どなたでも構いませんが、まあいいですか。これが困る。司会者がいつも困りますね。ということで。うん、また僕が聞くしかないですね。若い女性ですね。で、とりわけ若い人たちがたくさん参加したということを聞くんですが、やはりそうだったのか、以前からも多かったのか、その辺ですね。그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야, 그 전부터 많이 있었다라는 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갑자기 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헷갈리고, 그리고 왜 남자보다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활동했는지, 그 부분도 좀 아직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첫 번째는 최근에 이런 대규모 집회가 이제 많이 없기도 했고, 음, 주로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회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보통 그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주로 40대, 50대 남성 중심으로 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집회가 많았던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또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또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집회라던가 음, 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집회 이런 집회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음, 그런 집회는 이제 기존에 운동하던 이 4, 50대 남성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집회였던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20, 30대 여성들은 다른 집회에 이미 많이 참여하고 있었던 아, 상황이었고 그게 うん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난 거죠. 이번 う 집회를 ん。통해서. これに関してはですね、今まで大規模な集会というのが、やはりここ何年間か、労働組合の集会に限られてたわけですね。で、労働組合の集会というのは、やはりなんだかんだ言って、40歳、50歳の男性が多い集会になってしまいます。で、それが一つ。じゃあ、女性の動きはなかったのかというと、女性が多い、集会、テーマというのは別にあったわけですね。それは例えば差別禁止の問題であったり、あるいは気候変動の問題であったり、こういった集会には女性の参加というのも非常に多かったわけで。で、これを2つの流れがいわば合流したということが今回言え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労働組合の集会ばかりに参加していた人にしてみれば、急に女性がたくさん参加したというふうに見えてしまうわけです。ね、이해가 그리고 됩니다. 또 네, 하나는 이제 한국의 언론이 이 집회를 평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음, 이번에 20, 30대 여성이 많이 참여했다고 한 거 외에 또 20, 30대 남성들이 상당히 보수화됐다라는 음, 기사도 많이 냈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특기할 만한,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언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음. 그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うん。またマスコミがですね、やはり、ちょっと煽ったところ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20代、30代の女性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を、マスコミが意図的に強く主張し、で、また男性、20代、30代の男性というのは保守的だということを意図的にこう報道したんではないかと
いうところ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릴 건, 음, 이번에 이제 비상행동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음, 시민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음, 엄청 많이 내려줬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라. 요런 가이드라인을 엄청 많이 내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집회가 조금 더 안전한 공간, 나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음. 공간이라는 그런 인식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今回のですね、集会では、非常行動では、いわゆるガイドラインですね、というのを強力に、出したそうです。で、その中の一つが、性差別的な発言はするなということを、強く言ったので、それを受けてですね、若い女性たちがむしろ安心して参加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가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그 발언하면 안 된다. 그게, 그게 이제 촛불행동, 다른 단체를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음, 촛불행동 집회와 이제 달랐던 점 중에 하나인데, 음, 그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김건희가 여성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성적인 발언, 아, 비판,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성적인 비하라든지 음, 또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음,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을 음, 멧돼지라고 비유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동물을 혐오하는 발언이다.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런 발언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성 혐오 발언, 차별 발언, 그다음에 동물을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은 최대한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계속 내리니까 음. 아무래도 좀 그런 발언들이 불편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 집회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공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으로도 많이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집회 시작할 때 음, 사회자가 이렇게 스크린에 그 문구를 띄워놓고 보여줬어요. 어, 네. うん、そっかそっか。ですね、例えばですね、今回で言えば、キム・ゴニですよね。女性ですよね。これに対してキム・ゴニを批判するときに、女だからみたいな、そういう言い方が、言い方が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言い方してる人が。で、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は、良くないと。これは、女性差別につながる発言だということですね。で、もう一つは、ユン・ソギョルに対して、めっイノシシ、韓国ではイノシシ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イメージなのか、ちょっと僕、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それに比喩する場合があったそうなんですが、これもですね、動物にそういうふうに一般的に比喩するというのは、良くないということで、各集会の前に、こういう発言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ガイドラインを一つ一つ具体的に説明をしたそうです。うん、それはすごいな。はい。わかりますね。はい。チャイゲガさん。はい。ということで、質問お願いします。じゃあ、苦しまです。キム・ジョーさん、とっても整理されたお話を伺うことが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ちょっと今、田中さんから出たお話とちょっと関連があるんですが、まあ、昨年来のこのおユン・ソンによる弾劾の、まあ、運動の中で、まあ、いつも今、田中さんがおっしゃられた話と、まあ、ある意味セットで出てくるのは、その若い男性がですね、非常に保守的で、まあ、ある意味極右のような、まあ、そういう行動に参加している若い男性が多くなっていると、まあ、いう問題が始終大きな話題にな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これをどういうふうに見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と、まあ、今後そういう、まあ、ある種の社会分裂ですね、分断分裂をどういうふうに、解決していくのかと、まあ、その辺の考え方なり、あるいは現状についてお話を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오늘 발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해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질문인데, 하나는 역시
젊은 남자분들의 보수화 아니면 극우 세력화되는 남성, 왜 이런 극우가 등장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사회가 분열 아니면 분단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難しい質問。 아마 그 젊은 남성들의 보수와 극우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イルボンドとか、네, 日本もそ 네. うですね。日本も。 근데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이제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취업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집값도 너무 올라서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에는 어렵고, 이런 그 경제적 문제들이 아무래도 남성뿐만 아니고 20대 여성, 그러니까 청년들을 전체적으로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 극우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화를 젊은 남성들이 놀이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래에서 주류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최근 몇 년간 이제 좀 강화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 시스템에 좀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런 사회적인 공감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이 한국에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非常に難しい問題で、この若い男性、極右的な考えが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は、韓国だけではなくて、アメリカ、ヨーロッパ、日本もそうですね。非常に共通の問題があります。で、やはり一番は経済的な問題です。なかなか、稼げない。で、とりわけもう家の問題ですね。家が買えない。という中で、もちろん女性も含まれますが、若い人たちが非常に否定的な考え方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辺がまず土壌としてあります。で、もう一つはですね、教育の問題を考えてみると、非常に若い時から、極右的なコミュニティ、これに非常に接する男性が多いと。で、いわゆる遊びですね。ふざけると、おふざけというか、お遊びというか、そういう中で極右的なコミュニティと接して、だんだんあっちに行っちゃうという。結局、チェックが社会的な中でのチェックというのができていない現状があ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また同時に、人権教育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十分に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現実もあって、やはりこの辺が問題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はい。田中さん、2番目のそのコミュニティの問題なんですが、うん。やっぱ主にはそ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のことを念頭に置かれてお話しされてる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 이 送っていただきます。 그 커뮤니티라는 게 온라인, 주로 온라인을 말하는 건가요?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ですね。 뭐 응. 일간 베스트라던가 뭐 DC 인사이드라던가 이런 아, 그 DC 인사이트. 보수적인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이준석 좋아하는. 네. 그런 데들은 이런 주로 차별적이나 혐오적인 발언, 표현 이런 것들을 마치 본인들의 고유한 놀이 문화처럼 이렇게 향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교정되기보다는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아까 그 과제들 중에도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オンラインの極右のコミュニティというのがいくつかあります。DC なんとかとか、若い保守の政治家のイ・ジュンソクが好きなね、ああいうコミュニティの中で、差別的な発言とか、女性批判の発言などを遊びのように楽しむというのか、そういう風潮がそこの中にあるわけですね。で、やはり先ほど言った社会大改革の課題の中でも、そういった、極右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対する規制というのを何か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意見も要求もあったそうです。그 이제 보수화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연구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거기는 이제 젊은 보수라고 불리는 정당인데 거기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준석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투표했을 거냐 물었을 때 정치적 성향이 가장 비슷한 국민의힘을 지지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화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가 12개 분야가 있으면 그중에 어떤 과제에 있어서는 개혁적이고 어떤 과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입체적인데 그것을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가 너무 보수라는 그 몇몇 지표를 가지고 너무 단정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한 그 사회적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중간에 한번 통역하고 볼까요? 아니면 ちょっと、이러질 것 같아서? 어. チョンイダン、微妙だ。あの、最近新しいその極右に対する、右翼に対する分析の中で、イ・ジュンソクという40になったばっかり、今回大統領選挙に出た政治家国会議員いますね。で、最後、女性差別発言をして問題になったんですが、この支持者に、イ・ジュンソクに投票しないとしたら、代わりに誰に投票するのかと聞いた場合、一番多いのがですね、国民の力、いわゆる保守ではなくて、正義党になるんですって、정의당. チョンイダン。で、これがちょっと何なのか。これに対しては僕もちょっとまた意見あるんですが、 음. 그러니까 え 이를테면 그 청년들도 ー 정치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うん、 오히려 경제적인 정책이라든지 うん、 또는 기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정의당과 더 맞는 이런 약간 복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ですから政治的には民主党にアンチなんですが、例えば気候変動とか限られたテーマに関しては民主党よりも先進的なそういうところを支持すると。で、多分僕の저는 考えでは、中国に逮捕、あるいはイ・ジェミョンの逮捕を同意したでしょう、正義党は。だからその辺も影響し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 음, 그 조이다는 음, 초국 그 체포나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파면도 반대하고 있고. 맞아요. 네, 에, 그리고 이재명 음, 대통령 그 체포 동의안도 찬성했고, 음, 국민이라고. 음, 그것도 좀 그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음, 음. 법적인 뭐라 그러나? 그것보다는 약간 그렇죠.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원칙적인 정당이란 느낌이 있는 원칙, 거죠. 예, 예, 도식적인 원칙주의자. 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원칙. 우리가 음,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음, 위해서 음.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정당인 い거죠. だから음, 政治的な判断というよりも原則だけを先行させるという立場でしょうね。 예. 그러면 그 이준석 지지하는 젊은 사람은 음, 그냥 뭐라고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음, 하면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음, 이준석을 음, 지지하고 있다라고 음, 봐야 되네요.
그분들이 주로 비판하는 건 이제 그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うん、 마치 엄청 도덕적이고, 어, 그, 이런 불평등을 해결해주는, うん、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 정부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교육 불평등도 악화시키고, うん、이런 경제적인 불평등도 더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더 뛰고, うん、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정부의 고위층들은 실제로 그 높은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고 또 자기 자식들은 해외 유학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표창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근데 うん、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더 강화한다든지 うん、 이런 것까지 동의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여성 권리에 대해 여성들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이게 이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うん、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보수화됐다라고 낙인을 찍고 うん、 그게 그 보수화된 것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まあですね、今ちょっと、イ・ジェンソクを支持する、ですから、新しい、保守といえばいいかな、を支持する若い人たちというのは、何も考えなしで支持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ね、と僕は聞いたんですよね。そしたらやっぱりそうだと、結局、若い男性にしてみれば、ムン・ジェイン政権が、パク・クネが退いてムン・ジェイン政権ができて、その後、この不平等な社会が、ちゃんと改善されるだろうと信じていたんですが、結局、教育問題もそうですし、不動産問題もそうですし、格差が一層広がってしまった。それで民主党のいわゆる幹部ですね、偉い連中を見たら、むしろ不動産で金儲けたり、子供を留学したりとか、あるいは、書類をちょっと偽造して、いい大学に入れたりと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て、裏切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がまず一つあります。そのようなところで、多分政治党に支持するんですが、一方で、その彼らは女性とか性少数者に対しては非常に差別的な考え方をまた持っている場合があって、この辺が非常になんか複雑に絡んで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単に彼らはこの線の向こう側にいる連中だというふうに批判するだけではもう片付かない問題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거나 규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예. 오히려 어떻게 더 만나서 음, 대화하고 음, 같이 해결해야 되는 점을 찾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 사회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질문도 그러네. 주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전세 사기 문제 아, 피해자들하고 엄청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음, 근데 이 전세 사기 문제를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음, 이 국민의힘 정부가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약간 정치적인 이런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 나는 맞는데 이런 경제적이나 복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또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음,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다 탈당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으로 다 간다거나 민주당으로 간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보수적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아무 그 접점도 찾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간격은 점점 벌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당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을 지지했더라도 단 하나라도 우리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음, 동의할 수 있는 뭔가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음.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ですから先ほどの質問にもあった、どのように分断とか分裂を乗り越えてカバーしていくのかという問題ともつながりますが、やはり線を引いて向こう側だと言って切り離すんではなくて、やはりどっかで接点を見つけて話をする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
で、張さんは2年ほど前に、いわゆるチョンセ詐欺、チョンセってわかりますよね。まとまったお金を家の持ち主に預けて、それで家賃なしにその家に入るという制度なんですが、結局これで家の持ち主が金を持って逃げたという、それがもう一人一件、二件じゃなくて、ものすごい数で同時多発で起きた事件があって、これを解決する活動を張さんはしたんですが、実はこのチョンセ詐欺にあった人たちってほとんどが国民の力の支持者だったわけです。保守党の支持者だったわけです。だから例えば、北朝鮮に関する態度感というのも非常に右翼的なわけですよね。でも、あれ、国民の力が行っている、政府がやっている住宅政策というのは、やっぱりおかしいんだということを言うようになって、ですので、どっか一点でも、話し合える、そういう接点があれば、一緒に話し合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栗島さん、よろしいでしょうか。감사합니다日本もですね、7月の参議院選挙、結果、よく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が、今、大きな問題、これからどう解決していくのかと、極右の問題、若い人たちの右翼成功の問題ですね。とっても参考になりまし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일본에도 지난 7월 달에 자민원 선거 때 음, 참전당라는 극우 세력 습전당이 음, 많이 음, 의석을 획득했거든요. 그에 음,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はい。他にあと一人ぐらい話を聞いて質問していただ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が、どなたか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ですね、質問で、山本さんね、敦子さんですね、障害者や在外韓国人、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ちょっと聞いてみますね. 윤석열 탄핵의 일련의 집회나 여러 가지 행사에 음, 참여자의 참여, 음. 그리고 외국인, 한국의 이주민의 음. 참여하는 게 있었던 건가요? 네, 장애인분들의 참여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그 PT에는 못 올려드렸는데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음. 100명 넘게 또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 아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행진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障害者の参加も非常に多くてですね、例えば手話の通訳者、ボランティアを100人ほど、参加してくれました。で、またですね、ホイールチェア、車椅子で参加しているための隊列というのを別に作ってデモをしたそうです。 음. 그리고 외국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 집회 중에는 한번 일본 분이 올라가서 발언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西田君かな。음. 外国人の参加も多くて、日本人も一人発言したというけど、西田君かな。多分そうだろう。우리가 아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이. 음,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좀 다르네요. 若い女性だったと言ってます。どれだろう、違うな。わからない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他に、何でもいいですけど、あと一つ二つ、軽い質問でもいいので、あ、よければはい、どうぞ。お願いします。すいません。ちょっとえっと、ビデオがうまく映せないので申し訳ないです。顔が出せなくて。はい。あ、ですね、今日もお話聞いてて、羨ましい限りっていうと、ちょっと問題だと思うんですけど、どうしてこの非常行動、あれだけ混乱してた、ユンの戒厳令の発動の後に、いろんな市民団体の人
から代表を出してもらって、非常行動っていうものを市民団体で立ち上げていった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日本にはないこと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こういうふうにしようって思ったのか、誰が呼びかけて、こういう発案というか、産業連帯とかが中心になってたのかどうかとか、そういうあたり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成り立ちみたいなのを聞ければと思ってます。っていうのは、田中さんとか私の投稿を見て知っての通りで、日本の今の状況、とても危機的なんですけど、反差別の行動一つめぐっても、もうやり方がどうのだの、なんだの、かんだのって言って揉めてて、全然一つになってまとまって、参政党の慎重の中で、差別排外主義を許さない戦いをみんなで作っていこうっていう機運が全然ないんですよね。というので、私はとってもそれが残念で、韓国の戦いで学べるところに本当に学びたいなって思ってるので、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れですね。だから、11日のその非常行動ができるまでのはい、流れですね。はい、それをちょっと聞きましょうね。はい。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비상행동 만들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4일 날에 또 11일까지 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음, 그 일주일에 어떤 준비를 해서 11일날 결성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음, 좀. 음.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1,500이나 단체가 갑자기 모이는 게 믿기가 어려워요. 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음, 조직되는지, 네. 연락만 갖고 있는지. 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도 여러 단체들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단체들이 그냥 합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예전에도 그 일본 분들께서 1,500개나 되는 단체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모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2년마다 이렇게 큰 집회가 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한 2년 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음, 또 그 전에는 박근혜 퇴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2년 전에는 세월호가 있었고 또 그 2년 전에는 이제 광우병 네, 네. 집회가 있었고 이렇게 보통 한국은 2년에서 4년마다 이제 큰 집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음, 시민사회들이 단체들이 수시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헤어지고 또 모여서 헤어지고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보니까 늘 평소에도 이제 이 단체들이 소통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이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まずですね、음, 12.3の非常戒厳前にも、ユン・ソギョルを退陣のための、先ほど言った3つの団体、グループですね。で、それにいろいろな団体が入って活動していたので、まずそういうところが母体があったので、12月の11日すぐ集ま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ね。で、また韓国の、この間の流れを見ると、大体2、3年に1回大きな集会というか、出来事があって、みんなが集まる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すから、例えばですね、2、3年前にはイテウォンの、事故があったり、また、パククネの弾劾があったり、その前はセウォル号の惨事があったり、その前は狂牛病のデモがあったりという形で、定期的に集まる体制というの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엇이 대학교 때 친구 중에서 다른 음. 시민단체에서 하는 친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네. 음. 미안하지만 혹시 물어봐도 돼요? 대학교 어딘지.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있네. 저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친구들 중에 뭐 그 통일운동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빈민운동 그 음, 노숙인 분들의 또 음,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で、やはりですね、張さんの、例えば、僕は大学の同級生ですね、大学で活動してたって言ったので、大学の同級生でもそういう市民運動とか活動している友達いるんじゃないのと言ったら、たくさんいると言ってました。例えば、貧民活動したりとか、労働組合とか、ですから、そういういろんなところのつながり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ただ、日本の場合は主導権争いがあるから。 그리고 ね、 예전에 이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본과 한국이 생각해 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이제 도쿄 수도권 외에도 오사카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렇게 그 경제 권역별로 좀 주요한 큰 도시들이 있어서 うん、 보통 도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다고 う 들었고 이렇게 ん、 권역별로 집회가 이루어진다라고 う 들었는데 ん、 저희는 사실 한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う 아까 ん、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うん、 주요 대학들도 수도권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うん、 주로 인적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도 집회가 있으면 보통 그냥 다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うん、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うん。で、またもう一つはですうんね、日本の場合はいわゆる東京以外にも大阪であったり、九州、福岡であったり、そういう形、一つの経済圏なり、そう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政治圏、経済圏がありますが、韓国の場合はソウルに一点集中しているので、何か集会があるとみんな地方からソウルまで上がってくるというのもあるので、たくさん集ま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こういう違いもあるようです。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때는 참 좋은데 うん、 지역의 이슈들이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슈들이 주로 많이 과제로 뽑히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농촌 이슈라든지 うん、 아니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이런 과제들은 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うん、ですから、逆に言うと、それは地域のですね、それぞれの課題ということに対して、非常になかなか取り組めないということもあるみたいですね。その反面。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よろしいでしょうか。ありがとうごい。ざいましはい。た。やっぱりですね、あれです。あと80、90年前後に、民主化運動、6月の民主化運動を戦った人たちが60代の一番先輩で、ちゃんと世代が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네, 혹시 음, 87년 6월 항쟁 음. 참여했던 분하고 그 다음 세대가 다 이어지고 있는 계승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한국에서도 이제 아닌가요? 세대 차이는 큰데, 세대 차이는 있죠. 어, 오각할 근데 때도 있지만.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사실 87년 세대는 계엄이 늘 있던 시대잖아요. 음, 근데 사실 87년 이후에는 계엄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 젊은 세대들이 이제 계엄을 겪지 않았는데 이번 윤석열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이제 계엄을 겪은 세대가 됐다. 그래서 윤석열이 세대를 통합해줬다라는 농담도 많이 해요. のね、うん、冗談ですが、いわゆる80年の世代というのは、戒厳令をずっと経験した時代ですよね。で、その後の世代というのは戒厳令一度も経験したことがなくて、ユン・ソギョルが今回の戒厳令を出したおかげで、すべての世代がですね、戒厳令を経験したユン・ソギョルのおかげで、この世代のこの差というか、経験の差がなくなったという、こういうことを冗談で言う人もいるそうです。네, 알겠습니다. 国会議事堂の中でもですね、バリケードを作る、やっぱり経験者が何人かいたそうで、その人の指示のもとに動いた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12.3 타인이라도 국회 안에서 그런 바리케이드 만드는 경험이 있었던 좀 나이 선배들이 몇 명 음, 있어가지고, 그분의 음, 지시에 따라서 바리케이드 음, 위자나 그런 거 다 가져오고 바리케이드 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음, 음. はい、ということです。さあ、もう40分になったので、この辺で終わりにします。ね
よろしいでしょうか。で、あとですね、僕は個人的には、12月にですね、もう大きく日本から皆さん来て、皆さんに会おうかなという考えを持ってます. 12월달에 1주년, 12.3 1주년 뭔가 행사가 있겠죠? 없나요? 네, 저희가 비상행동 해산하면서 기록기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12월 3일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4일에 아마 기념행사를 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今、記録をする委員会を作ってるそうです。で、今年の12月の3日、また来年の4月の3日、罷免されていてですね、これには何か行事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僕もですね、今週末、また光の革命のフィールドワークやりますが、12月にもぜひ、1回やろうかなと考えています。김조씨, 너 오늘 밥 시와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과 일본이 계속 이런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今日はですね、お招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後もですね、このような交流をして、日本と韓国がですね、共に発展するということを、願って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どうも、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すね、次回、9月の2日にやるんですが、ごめんなさい。まだ、ゲスト決めてなくて、今週中に決めます。また、Facebook でお知らせします。ね、ジョーさん、고맙습니다。はい、吉田さん、金曜日に会いましょう。금요일날 만납시다。ということで、です。はい、じゃ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で終わります。失礼します。